네,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중국은 연일 일본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이징 연결합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때문인데 일본 대사가 초치됐다고요? 네,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면 타 죽을 것이라는 초강경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심지어 군사 대응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수네이둥 부부장은 나가사키 겐지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中方必将迎头痛击。我们将坚决行使联合国宪章和国际法赋予的自卫权，坚定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 중국 대만 사무판공실에 이어 관영 매체들까지 나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거친 표현을 내놨고요. 최근엔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더러운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극언을 내나 일본의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중국의 강한 경고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대만 유서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이 2년 만에 중국에 수출이 재개되면서 양국 관계가 안정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중국보다 미국을 더 이용하고 있다며 중국을 두둔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상호 보복 관세 불과를 1년간 유예했는데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가 약속만큼 시원치 않다는 반응이 있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네, 미중이 무역 긴장 완화에 나섰지만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는 발표 이후 2주째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수학기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대두 18만 톤을 사들였지만 이후 수입 재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올해 1,200만 톤, 향후 3년간 매년 2,500만 톤을 구매하게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적용해온 10% 관세를 취소했지만 총 13%의 관세가 유지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대두에는 3% 관세만 부과돼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가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 역시 여전히 쟁점입니다. 중국의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히토류와 자석 정련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수출 승인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요. 어제 상무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들어보시죠. 依法依规开展稀土相关物项出口管制工作。作为负责任大国，中国既致力于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 네, 중국 지도부가 향후 수년간 경제 성장률이 4%대로 둔화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는 신호를 연일 내비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시진핑 주석이 최근 광둥성을 방문해서 괜찮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부터입니다. 이 광둥성의 올해 3분기까지 경제 성장률은 4.1%로 전국 평균 수준인 5.2%보다 낮았습니다. 이 시 주석은 광둥성의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지만 규모가 큰 만큼 증가폭은 여전히 크다며 광둥성 스스로와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둥성은 중국 GDP의 10%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부동산 침체와 미중 갈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중국이 4% 성장을 사실상 수용한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집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성장률은 평균 5.5%로 올해 목표는 5% 안팎입니다. 리창 총리 역시 5년 내 GDP가 170조 위안을 돌파를 언급하며 연 4%대 성장 전망을 내놨는데요. 지난달 4중절의 문건에서도 2035년 1인당 GDP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연평균 4.17%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광둥의 전기차, 로봇 등 첨단 기술 육성을 강조하며 저성장 속 기술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뒀는데요. 이는 경제 발전 속도보다 고품질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광둥성의 성장 둔화가 현재 중국 경제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장각의 천문산에서 비탈 계단을 오르는 이벤트를 열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그 밖에 중국 소식들 정리해 볼까요? 네, 중국 체리 자동차가 신형 하이브리드 차로 장각의 천문산 이 999계단을 오르는 홍보 이벤트를 하다가 난간을 들이받는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량이 중간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들이받는 영상이 퍼지자 체리 자동차는 안전 노프가 바퀴에 감겨 사고가 났다며 사과했는데요. 이 중국 매체들은 단순 마케팅 이벤트가 국가 자연 관광지를 훼손했다며 승인 절차와 보상, 복구 방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1일 광시자치구 난닝의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변을 보는 현상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화장실 안내 표지판이 채 2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변을 보고 청소하지 않고 떠났다며 비문명적 행위라고 비난했는데요. 관계 당국은 영상의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서는 한편 공공위생 강화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네이망구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5,000제곱미터의 풍력 포획 우산을 300m 상공에 띄우는 고공 풍력 발전 연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케이블로 우산을 끌어 지상 발전기를 움직이는 이 우산 사다리식 방식으로 이 기존 풍력보다 토지, 강철 사용을 크게 줄이고 에너지 밀도는 훨씬 높은 이 차세대 신에너지 기술인데요. 중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 실제 발전 시험 단계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극단적인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쉐쥔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해 제멋대로 끼어든 더러운 목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삭제했습니다. 이튿날인 9일에도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적어 다카이치 총리를 비난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철회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특별한 경우를 상정했던 것이며 앞으로 명확히 말하는 것에 신중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으로 본 발언을 두고 중일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고 중국 측은 극히 심각한 일이라며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립 위기 사태가 되면 일본 자위대의 군사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제1야당 입헌 민주당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던 답변이라며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国会の中での発言など極めて重いです。他国の反応も懸念されます。発生した事態の個別具体的な状況に即して政府がすべての情報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答弁してますので、従来の政府の立場を変えるもの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대상으로 공개 거론된 중국은 반발했습니다. 迄今所做的政治承诺严重不符，性质和影响极其恶劣。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SNS에 대만의 유사시가 일본 유사라는 인식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는 죽음의 길이라며 패전과 같은 민족적 괴멸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극단적 위협성 글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その趣旨は明確ではないものの中国の在外公館の長の言論として極めて不適切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를 친대만 성향으로 보고 있어 유사시 상황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신경전은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관련 발언으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취지 등을 설명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둘러싼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대만에 관한 입장은 1972년 일중 공동성명대로이고 이에 변화는 없다며 폭넓은 분야에서 중국과 의사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어서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서 온 미군을 막기 위해 중국이 무력 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을 받아서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이 됩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어제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인 만큼 서로 호혜적 관계를 강조했지만 동중국해나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주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약 30분간의 짧은 회담을 통해 전략적 호혜 관계를 강조하고 양국 간 소통을 지속하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我愿同你保持沟通，共同推动中日关系沿着正确轨道向前发展。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4대 정치 문건도 언급했는데 대만 문제를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끝난 후 다카이치 총리는 동중국해 문제 등 여러 우려사항을 솔직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例えば尖閣諸島を含む東シナ海の問題、またレアアースなどの輸出管理の問題、それから邦人拘束についての懸念、それから中国在留邦人の安全性ですね、これを確保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ったこともお伝えしました。 다카이치 총리는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수입 금지 중인 일본산 수산물과 쇠고기 수입 재개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 대응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시 주석과 웃으며 인사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온 인물입니다. 중국은 그간 일본 총리가 취임할 때 시 주석이 직접 축전을 보냈던 것과 달리 다카이치 총리 취임에는 리창 총리 명의의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회담 당일까지도 공식적으로 회담 개최 여부를 발표하지 않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시 주석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취임 축하 인사는 없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훈입니다.